네, 이번에는 주말에 있을 K리그 경기들을 미리 살펴보는 원더풀 프리뷰입니다. 먼저 K리그 클래식 5라운드 대진과 승무패 예상 함께 만나보시죠. 토요일인 11일에는 대전과 울산, 또 성남과 부산, 제주와 포항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를 비롯해서 전남과 수원, 광주대 전북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5라운드 승무패 예측인데요. 송영지 위원이 울산과 서울, 전북의 승리를 점친 가운데 성남, 부산전 무승부, 제주, 포항전 역시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이주원 위원은 울산, 성남, 포항과 전남, 전북의 손을 들어줬네요. 인천, 서울의 경기는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5라운드 한 매치, 수도권 팀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 바로 인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서울을 상대로 기나긴 무승의 늪을 탈출했던 인천이 이번에도 서울에게 쓴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가 첫 번째 한 매치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패배를 거둔 제주와 포항의 맞대결입니다. 올라갈 듯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두 팀으로서는 이번 승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인천과 서울, 제주와 포항의 경기가 2주의 한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예상에 앞서서 이번에 송영주 위원님께서 많이 맞추셨어요. 제가 그 6경기 중에 5경기를 맞췄네요. 네, 와. 이런 일이 있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펠레 송펠레라고 해서 항상 많이 틀리는지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다가 힘들 때 쓰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많이 맞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참 소가 뒤로 걷다가 한번 뒷골이 밟은 거죠. 네. 그럼 당신은 뒷골이도 못 밟았네? 2경기 적중이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워낙 오랫동안 A매치 기간 때문에 K리그가 쉬다 보니까 제 감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열심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요. 바로 인천과 서울의 경기인데요. 누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경인 더비가 최근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이 자주 웃었거든요. 네. 이번 대결도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인천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김동훈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선호하면서 선수비 후역수비의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후방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현 골키퍼가 책임지고요. 왼쪽부터 포백은 김대경, 김대중, 요니치, 박대한이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김원식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수철이 책임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박세직, 김도혁, 김동석, 김인성이 2선을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은 케빈이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서울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서울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김용대 골키퍼가 최후방을 책임지고요. 김치우, 김진규, 이웅희, 차두리가 포백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오스마르와 고명진이, 그리고 2선은 윤일록, 몰리나, 에베톤, 그리고 최전방은 박주영 선수가 책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과감하게 박주영 선수를 선발 명단에 올리셨어요. 네. 사실은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최용수 감독이 박주영 선수의 컨디션이 아직은 100%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너 경기를 뛰게 한 다음에 컨디션을 올리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도 선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영 선수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중에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뛰었는데 박주영 선수는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를 이번 기회에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표정들은 나를 안 믿네. 아니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박주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랫동안 제가 박주영 선수를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괜히 선발과 교체 출장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괜히 선발 출장했다가 뭐 부상이라도 당하면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데 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김현성보다는 이번에는 박주영을 선발 투입하고 김현성을 교체 투입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즌 시작 전에 리그 프리뷰에서 이주원 위원님께서는 케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빈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네. 케빈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천수, 김인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인천의 객관적인 전력이 약해서 케빈 선수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 뿐이지 이번 경기에서도 케빈의 어떤 능력은 당연히 믿어볼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전남에게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슈팅 숫자가 11개가 되는데 유효 슈팅 숫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문전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데 케빈 선수도 사실은 앞선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몸싸움 해주고 헤딩슛하고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빈 선수를 도와주는 선수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역습 상황에서의 슈팅의 정확도, 케빈 선수의 슈팅 정확도 이런 부분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송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이번 인천과 서울전에서 어떤 상대팀에 대한 공략 포인트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서울 입장에서는 몰리나의 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이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천의 이 수비적인 전술을 뚫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몰리나의 킥을 활용해서 크로스라든가 아니면 프리킥이라든가 코너킥 상황에서 네. 높이 경쟁을 하면서 흐름볼에 대해서 득점하는 쉽게 얘기하면 지난 제주전에서 나왔던 득점 장면과 유사하게끔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게 서울 입장에서 매우 좋고요. 네. 인천 입장에서는 역습의 스피드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까지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슈팅이 역습 상황에서 유효 슈팅까지 가는 모습은 나와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2주에 한 매치 두 번째 만나보죠. 네, 2주에 한 매치 제가 준비한 경기는 제주 대 포항 경기입니다. 이 두 팀 화가 많이 난 상태거든요. 네. 이 두 팀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입니다. 제주는 김호준 골키퍼, 왼쪽에 김수범, 알렉스, 오반석, 오른쪽에 정다원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양준하, 그리고 윤빛가람, 그 앞에 로페스, 송진영, 강수일, 김현 선수가 부상을 당한 까랑가 선수 대신해서 원톱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항 한번 알아볼게요. 포항은 골키퍼 신화영, 왼쪽에 김대호, 중앙수비수에 배슬기, 김원일, 박선영, 그 앞에 황지수, 손준호, 그리고 고무열, 김승대, 조찬호, 최전방에는 역시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는 나자르 선수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기존의 선발 명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변화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랑가 선수 대신에 이제 김현 선수를 이제 투입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강수일 선수 대신에 백이종 선수를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불의의 부상을 당한 까랑가 선수를 대신할 선수는 김현 선수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김현 선수 선발 출장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네. 포항은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는 모리츠와 티아고를 선발 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좀 많이 출장 시간을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그래도 뭐 김승대와 라자르의 콤비네이션이 아예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고무열도 꽤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포항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포항의 라자르 선수가 좀 터져줘야 손쉽게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많이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득점은 없을 뿐이지 움직임은 좋다. 사실 이런 얘기가요. 그 선수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라이커가 왜 스트라이커입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스트라이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라자르 선수 움직임은 너무 좋다. 얼마나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득점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케빈 얘기했을 때와 정반대 정반대. 얘기를 그렇죠. 케빈도 지금 득점이 없고 최전방에서 잘하고 있고 라자르도 득점이 없는데 최전방에서 잘하고 자,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네. 제가 핑계거리를 한번 대볼까요? 네. 그동안 2년 동안 포항은 쇄국 축구를 하면서 네. 그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의 미드필더진을 보면 충분히 최전방의 득점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인천과는 달라요. 네, 인천과는 다르기 때문에 라자르 선수가 포항 정도의 팀에 왔으면 득점을 해줘야 된다. 네. 만약 케빈이 포항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였다. 그러면 케빈에게도 저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라자르가 인천에 가 있다. 약간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인천과 포항의 객관적인 전력. 네, 잘 넘겼어요. 네. 맞습니다. 똑같다고 보십니까? 네, 아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포항,
스틸타카를 보여주면서 라자르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이제 라자르가 이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난 네. 이 친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줄 알고 있었어. 네, 제가 지난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요. 1승 2무 1패로 의외로 박빙이었습니다. 이 홈 이점을 가진 제주로서는 포항에게 어떻게 이길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는요,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그 답답함을 좀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잠재력이 있는 팀이에요. 네. 지난 그 서울전에서도 사실 골 장면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에게 무지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골대마고 그렇게 튕겨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제주 수비수의 머리 맞고 그러니까요. 포스 맞고 에베톤 앞으로 갈지는 네. 상상을 못했던 맞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운이 좋았던 서울이었었는데 그만큼 제주의 수비는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윤빛가람 있죠. 송진영 있죠. 좌우에 백이종, 강수일, 로페즈, 기동력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득점력입니다.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어요. 네. 김현 선수가 지난 그 서울전에서 몇 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저는 무슨 소녀가 온 줄 알았습니다. 일명 소녀 슈팅. 이제 김현 선수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김현 선수는 지금 브라질 올림픽, 리우 올림픽에 갈 제목입니다. 그런 이제 23세 이하 대표 선수로 뽑힐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이제 본인의 실력을 이제 유감없이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 선수가 원래 연습 때는 슈팅이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강한 슈팅을 자랑하는데 꼭 네. 경기 때만 오면 슈팅력이 좀 좋지 않은 김현 선수인데 제주의 김현 선수만 살아난다면은 저는 제주의 승리도 승리에 대한 확률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꽤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원더풀 프리뷰 오늘은 인천과 서울 그리고 제주와 포항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